네. 안녕하세요. 해외 직관을 지원하는 티콘 글로벌입니다. 뭐 라이브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의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출연해 주신 분은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 소장님이신데 잠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발전연구소도 좀 설명 좀 하시죠. 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생로병사와 관련돼 있고요. 특히 스타트업을 빌드업 시키는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업도 리폼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스타트업 트랙에 태우는 이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모두의 창업이 뭐죠? 저는 뭐 자세하게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두의 창업은 그동안에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비 창업부터 시작해서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 무상 자금을 도전하는 트랙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왕이면 창업이 졸업해서 일반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취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창업 붐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 해서 이왕이면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이런 영역으로 하지 말고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뭔가 좀 붐도 일으키면서 오디션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어떤 대상자도 좀 많이 좀 선발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좀 기존에 있는 예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소상공인 심지어는 빅테크 이런 창업까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리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한 해에 막 창업자가 120만 명씩이나 되잖아요. 네. 그렇게 창업자가 많아서 지금 문제인데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나요? 창업이 많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창업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왕이면 국가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보다는 사실 생계형은 창업이란 말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창업지원법의 이런 용어로서 미래 우리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영역을 엄격하게는 창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법. 그래서 생계형으로 개업하는 영역에는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질 어떤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창업에는 국가가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창업지원법이고 그 법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 정책 자금도 있겠고 무상 자금도 있는 이런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모두의 창업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걸 치시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날짜는 3월 26일 날 오픈해서 5월 15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무나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가 있겠고요. 혹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들은 당연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3년 이내만 자격이 있나요? 네,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창업한 지 5년 됐다, 혹은 10년 됐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 예비 리그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선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된다면 내가 기존 사업을 접는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과 별도로 분리해서 아이템을 따로 뽑아가지고 내가 적격 창업 판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인을 그냥 그럼 별도로 새 법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딥한 건데 네. 어떤 거냐면
이거 법령에 있는 거예요. 법령에는 관련되는 창업 지원에 어떤 거는 개업이다, 어떤 거는 창업이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한 20가지 정도로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재 도소매업을 하는 어떤 10년 된 대표님이 계세요. 뭐 매출 뭐 한 20억이라고 쳐고요. 도소매업이에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걸로 일본에 혹은 해외에 내가 수출을 하겠는데 전자상거래로 특정한 제품을 갖고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요거를 이종 창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판정해줘요. 요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 아이템을 새로운 판매업으로 업을 시작해도 이종 창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건 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건 업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업. 그러니까 음식점 업 혹은 유통 도매업 무슨 서비스 업 요거를 업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많이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표준산업 분류 코드라고 하는 그 국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5자리가 다르면 이거를 이종 창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도소매 유통업이 전자상거래업은 코드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창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간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여기서 보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실제로는 참가하는 거잖아요. 오디션에 참여하는 건데 오디션에 참여했을 때 10억까지 그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 기술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로컬 트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반 트랙은 먼저 4,0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로컬 트랙은 1,000명을 뽑아요. 그래서 4,000명, 1,000명, 5,000명을 뽑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내가 아이디어를 그 사이트에다가 이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신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심사관들이 일일이 다 걸러서 심사관들이 별도로 다 만들어 있습니다. 내가 멘토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선정하려면 그 사람이 일정한 그 캐파가 있어서 볼 마이크를 수 약간 있는 가까이 대고 일정한 인원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받아서 직접 AI를 활용하고 사업 계획서를 판단한 다음에 추천을 해서 일반 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을 이렇게 5,00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먼저 받는 거고요. 그 이후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라는 걸 거쳐서 최고 10억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0만 원이냐 10억이 아니라 200만 원 다음에 1,000만 원, 또 그다음 1,000만 원, 그다음 1억, 그다음 최고 1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됐다. 단계별로 구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뭐 200만 원 받아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단계별로 진출한다는 거는 또 소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도 그 200만 원이라는 허들, 이거를 목표를 향해서 나갈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나 대표님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파가 뭐냐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알파는 첫 번째, 이 5,000명 안에 든다면 거기에 국가가 강력한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서 네트워킹이 있어요. 혹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육군 사관학교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리그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번에 4,000명, 1,000명 그 리그는 어떤 리그냐면 흑수저가 금수저는 아니지만 흑수저가 금수저를 향해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징표라고도 생각하는 그 리그가 존재합니다. 청창사 리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리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이라는 이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훈장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이 무스펙이 어디 정책자금 중진공이나 기보신보 가서 내가 자금을 달라고 하면 무스펙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펙이 국가가 육성하는 이런 이 경진 프로그램에 내가 일단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았어 하면 달리 본다는 거죠.
정책 자금도 그렇고 혹은 이렇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출 바우처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200만 원이 돈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후광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스펙으로 강력한 스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슨 정부 자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도 창업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또 자기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비록 만약에 200만 원을 내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지를 보면서 내 사업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한테 이 신청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해보면 뭐 제출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 그랬는데 25년까지 그랬던 거고 26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25년까지는 과거에 잔재가 남아 있어서 장벽들을 일부러 오픈하지 않았었던 그런 환경적 이런 정치적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6년도를 오면서 모든 것이 통합되는 상황에 혹시라도 국무회의를 보신 적이 있다면 통일부, 뭐 국정원, 어디 다 통합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앞으로 올 하반기 되면요. AI가 국가가 제공하는 이 중간 트랙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가면서 AI가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빌드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쓰는 것조차도 쉬워지고 서류 제출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지는 상황으로 점점점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업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혹은 로컬 트랙에 이번에 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음식점, 도소매, 유통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다 하지 마라, 신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해외 직판도 유통인데? 해외 직판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미래 사업이에요. 전자상거래가 우리의 미래인데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픈마켓은 일반 중소소상공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나라는 브랜딩이 되지 않는 조건인데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육성하는 전자상거래는 내 자사몰, 내 쇼핑몰, 특히 만약에 해외 그 온라인을 한다 그러면은 해외 오픈마켓이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은 개성이 없습니다. 독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아니에요. 내 쇼핑몰을 만든 자사몰 해외 온라인이라면 그거 국가가 육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티쿤이 늘 강조하는 현지화 자사몰 방식의 사업일 경우 이 창업 오디션에 참가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해외 온라인을 내가 하겠다는데 예비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있다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진출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조그만 시장에서 멈출 것들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그것도 내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것도 전자상거래 이 자사몰을 갖고 진출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전 안 하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책 자금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서적인 것은 나홀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둘의 개의 향약처럼 모아서 협력해서 하는 게 우리들의 사업이었는데 반해서 최근에 뭔가 경쟁하고 각자 도생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우리의 전통은
모여서 협력해서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아서 협력해서 하는 것 적극 추천하고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길이. 어떻게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여기 4,000명, 1,000명에서 5,000명 뽑는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이거 나 200만 원 받을까 말까 1,000만 원 나 혼자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뭐 수출 관련한 해외 직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멤버가 있다고 치면요. 5명 모자고요. 5명 모아서 팀을 만들자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정부 지원 사업에 PSST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팀을 봐요. 예비 창업에서는 창업자를 보는데 빌드업해 나가는 곳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사업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당신의 팀을 봅니다. 대표가 처음에 예비 창업 때는 그의 스펙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공대 교수고 반도체 미래 어쩌고 하면서 그거를 예비 창업 때는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실전 사업을 할 때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뭘 보냐면 당신이 혼자서 아무리 내가 천재를 하더라도 혼자서 사업 안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팀을 봐요. 마케팅은 누가 하고 혹은 제품은 누가 하고 또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팀을 본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특정한 아이템과 관련해서 팀을 만들고 A팀을 만들고 B팀을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5명이서 각자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자는 거죠. 각자는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합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모두의 창업에 열려 있으니까 그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모임 만들면 김창섭 소장님 이렇게 리드해 줄 생각 있으세요? 네,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여기 지금 여기 채팅창에 네. 방송 보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런 모임 만들면은 참여할 분 계세요? 채팅창에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로 뭐 소장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같이 준비하면은 그 자체가 또 사업 준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 뭐 할 용의는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준비된 부분이 아니니까 마침 지금 해외 직판 아카데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도 그 강의 일부 쪽 강의를 맡고 있어서 그런데 그냥 강의만 하겠다는 이번에는 그 뜻보다 한번 정주행을 저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레는 것도 있고 어떤 마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카데미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멤버들이 같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눠서 우리 각자 예전에는 각자 도생 방식으로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팀을 짜서 하는 것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뭐 이런 단순 업종 단순 유통 관련해서는 신청하는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네요. 이렇습니다. 일반 트랙과 기술 트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로컬 트랙이 있는데 로컬 트랙에는 아예 음식점 불가, 자동 판매업 불가, 온갖 종류의 도소매업 판매업 불가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로컬은 불가인데 우리 만약에 해외 직판과 관련한 일은 이런 로컬 트랙도 있을 수 있겠죠. 지역의 어떤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무슨 목포 지역에 어떤 그런 자원과 관련한 거라면 로컬 트랙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모아서 해외 직판한다면 뭐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술 트랙과 일반 트랙 여기에 접근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조 쪽이나 이런 데가 좀 유리할 수 있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네. 네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전자상거래는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했었던 유통인데 그거를 전자상거래는 이게 미래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오픈마켓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쇼핑몰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자사몰 온라인 해외 직판 방식은 이게 바로 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아마존 같은 거, 새로운 쿠팡을 해외에 연다든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외에 연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취지가 다 너무 좋은데 네. 저희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사실 규모들이 다들
이렇게 인원이 조직이 충분치가 않으시단 말이에요. 네. 조직 구성이. 네. 그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러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게 사실 어떻게 왜냐면 생각하세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응. 좋은 지적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쉬운 일은 기회도 없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하잖아요. 우리 사업가들은 다 프론티어잖아요. 개척자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비록 저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4,000명, 1,000명이 들어가는 걸 만약에 우리가 선정된다면 크게 눈을 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록 뭐 몇천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눈 뜨는 거고, 그동안 해외 직판은 개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동안 해외 직판을 개척하는 영역에 눈 뜨는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사업에 눈 뜨는 거가 서로 간에 결합된다면 의외로 시너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아마추어 마라톤에도 실제로 출전하면 실력이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진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준비를 한번 제대로 해본다 이런 의미도 굉장히 강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도전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가짜로 도전해서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된 건데. 근데 진짜 도전해서 실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실패를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패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안 됐더라도 실패 자산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 자산이 축적된 거라 바로 뭔가 변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시너지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그거를 숫자로 얼마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경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저희가 전에는 새로 이렇게 판매사분들 오픈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알아서 준비하세요,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만 드렸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 저희 연수를 하시면서 네. 저희가 같이 빌드업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뭐부터 하고, 다 쇼핑몰부터 만들고, 뭐 인허가가 필요하면 인허가부터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는 조금 더 결과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을 혼자 올라가는 것 어렵잖아요. 동네 뒷산은 혼자 가는데 좀 높은 산은 혼자가 외롭잖아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뭔가 새로운 거를 익히는데 혼자 뭔가를 도전하는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외롭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친구나 벗이 있다면 정말 가기 좋은데, 특히 이런 지원 사업들을 벗이 있다, 멤버가 같이 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나는 혼자서 한다면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나 혼자인데,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 자산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사업 설명,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짤까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죠? 오히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사업 구상을 제대로 하고 계획도 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사업을 객관화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네. 자기 사업을 만약에 남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본다 그러면 깔끔해지듯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이렇게 그렇겠네요. 생각한다면 그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기회를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티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해외 직판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기회가 되면은 뭐 소장님께서 좀 지도해 주시는 이런 모임을 한번 구상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대표님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해요? 이거가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 사업 계획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맞을까? 이게 딱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야, 이거 뭐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거 뭐 방송 이후에 또 녹화된 거 보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내일이 그 해외 집판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 온 분들하고 상의해서 스터디 모임이나 한번 스터디 모임을 해볼지 한번 검토해 보는 거로 하죠. 사실 그 아이템조차도 아이템이 해외 직판과 관련해서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이템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네. 혼자서 누구랑 특정하게 상의해 가면서가 아니라 참가 멤버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같은 팀으로 빌드업하면서 내 아이템이 이런 결함이 있구나. 아이템도 빌드업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3시에 해외 직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 쇼를 할 거거든요. 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같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